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팟빵의 김고라니님의 댓글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제목에 좀 이목을 끌만한 캐대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던 게 신의 한 수였는지 바로 캐대헌 관련 댓글입니다. 캐대헌, 새나라의 어린이들 너무 좋아해서 캐대헌 나온 이래로 계속 애들 입으로 듣고 있어요. 귀에 피 나와요. 1일 10 골든 듣는 중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거 제로시스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댓글인 것 같네요. 2029년 K-POP 데몬 헌터스2가 나오기 전까지 어린이들이 골든을 계속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헌트릭스 영원해! 그리고 오디오 클립이 2025년을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 그거를 깜빡하고 습관적으로 오디오 클립에도 업로드를 했어요. 1월 6일 방송을. 그래서 저는 업로드는 컴퓨터에서 하고 듣는 거는 폰으로 하는데 1월 6일 캐대헌 편을 PC로 업로드를 해놓고 이제 잘 됐나 보려고 폰으로 오디오 클립 어플을 딱 켰더니 이용 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뜨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차 2026년이구나. 오디오 클립 서비스가 종료가 됐지. 근데 업로드는 왜 되는 거야? 라면서 혼자 물음표를 그리다가 다시 보니까 뭐 컴퓨터든 폰이든 듣는 건 아예 안 되고 이제 PC로 창작자 그 관리자로서 접속을 했더니 방송 리스트가 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방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다운로드 버튼은 또 살아 있었어. 제가 몇 주 전부터 오디오 클립 종료 이후에 로그인 없이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칭찬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스페인 책방 라디오를 들으니까 오디오 클립 서비스가 종료돼서인지 모르겠지만 팟빵 구독자가 조금 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디오 클립 구독자분들이 팟빵을 구독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금요일에 제로시스님이랑 녹음을 하고 그리고 모처럼 만에 주말에 좀 한가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토요일에는 가편집을 하고 이제 일요일에 최종 편집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1월 4일 일요일이 송은이 언니 생일이었어가지고 한 2, 3주 전부터 이제 땡땡이 친구들이랑 어로드 커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무조건 가편집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다른 팟캐스터 분들은 편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편집을 2번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하게 하는 거는 아닌데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돌려 듣다 보면은 이게 앞에서 했던 얘기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편집했을 때 놓친 부분을 최종 편집 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 때 들으면 이 같은 말을 또 2번씩 연속으로 반복해서 했다던가 약간 이 부분은 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그냥 지나갔다던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최종 편집이랑 예약 업로드까지를 다 해놓고 이제 어로드 커피에 가는 거죠. 어로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 오픈인데 일요일은 12시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로드 가기 전에 최종 편집을 한 번 더 할 시간이 조금 있었고 저랑 북구땡님은 평소처럼 그냥 오픈 시간에 먼저 만나가지고 음료를 시키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 일행이 3명 더 와야 되거든. 그렇게 이제 평소에 저랑 북구땡님이랑 2명이 가면 앉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4인 이상 단체석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5명이니까. 그래서 한 30분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로드 1층에서 애기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들 왔나 보다 하고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마중을 가려고 하는데 애기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애기들부터 자리에 좀 앉혀놓고 있으니까 볼빨간 지천명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비보쇼 이후로 또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반가움에 소리를 깍 질렀는데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원래 어로드에서는 물티슈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물티슈를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케이크 먹을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모들이랑 간만에 또 이렇게 수다 떠는 동안에 애기들은 또 이제 송은이 이모 생일 축하 카드도 만들고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든 카드를 비보 우편함에다가 넣어놓고 왔는데 은희 언니가 생일 카드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보에서 그냥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이제 지천명님이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오래 있지는 못하고 먼저 가셨고, 저랑 북구땡님은 일단 상암동에 한번 나왔다 하면 끝까지 있다가 가는 편이라서 애들 배웅하고 와가지고 계속 또 있었어요. 그날 어로드 커피에서 두쫀쿠가 새로 나올 거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유행에 크게 민감하진 않은 편인데 제가 다음에 어로드 갈 때까지 팔고 있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말넘만에서도 두쫀쿠 만드는 거 봤는데 음식으로서 보다는 그냥 그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비밀보장에서 이제 비보 어워즈를 했는데 거기서 2025년 비보TV에 가장 많은 댓글을 남긴 땡땡이에게 주는 프로 댓글러상 후보에 제가 올랐었는데 저보다 훨씬 댓글도 많이 쓰고 좋아요도 많이 받는 다른 땡땡이 분이 전화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멘트 잘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놀랬어요. 나 그렇게 댓글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흥분해서 쓴 댓글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어쨌든 후보라고 이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기 언니가 제 이름에 있는데 히비스타 님 라고 읽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히미스타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히미스타 채널에 짧게 잘라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구경들 오시고요. 사실 또 이번 주는 토요일에 외부 원정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갔다 오면 일요일에도 피곤하고 녹음이나 편집을 할 기력이 없지 싶어가지고 주중에 미리 간단하게 인터넷 신년 운세나 조금 보고 지나갈까 했습니다. 그때 마침 타이밍 좋게 친구가 타로를 봐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짧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주중에 녹음을 하지 못하고 토요일에 일정을 다녀오게 되면서 녹음을 하는 지금은 또 일요일 오후가 되었다. 이상하게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합쳐서 방송에 나가게 됐는데요. 어제는 여성해당 지역순회 간담회 참석차 천안에 다녀왔는데 제가 사실 20대에 천안을 경유지로서 한번 내려봤던 거 말고는 천안에 갈 일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또 타 지역 갈 때는 자차를 가지고 다녔다 보니까 기차를 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차 없을 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던 코레일톡 어플을 진짜 간만에 켜본 거예요. 근데 제가 천안에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차표를 봤으면 자리가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천안 가기 하루 이틀 전에 기차를 보니까 전부 매진이야. 근데 문득 기차 시간표를 보다 보니까 간담회 시작 시간이랑 조금 안 맞기도 하고 전철을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천안까지 급행을 타면 뭐 그렇게까지 힘들 것 같진 않은 거야. 지하철 환승 1회 해서 기차역에 가서 기차 타고 천안에 내리는 거나 그냥 바로 지하철 타고 환승 1회 해서 급행 타고 천안에 내리는 거나 제가 느꼈을 때는 비슷비슷한 거죠. 오히려 뭐 시간 차이는 크게 없는데 금액 차이도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있더라고요. 기차가 비싸죠. 그래도 어쨌든 기차 예매 대기를 걸어놔가지고 그게 풀리면 기차를 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끝까지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철 타고 가야지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천안에 가는데 뚜주루를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뚜레주루 아니죠. 뚜주루.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천안에는 뚜주루가 있다. 사실 제가 천안 간다고 얘기했을 때 다들 호두과자 먹어야지 라고 똑같이들 반응하셨는데 저한테 호두과자라는 것은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돈 주고는 사 먹지 않는다. 여튼 그렇게 이제 빵러버인 제가 뚜주루를 놓치고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안역이랑 간담회장에서 가장 가까운 뚜주루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다행히 간담회장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을 잘 아는 친구한테 뚜주루에서 뭘 추천하냐 바로 물어봤고 그리고 역시나 거북이빵과 피자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뚜주루에 들를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 원정을 가야 되니까 푹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냉장고에 미리 이제 손질을 해서 넣어놨던 단감을 한 다라이 먹고 그리고 밥도 한 그릇 챙겨 먹고 그리고 귤도 먹고 전철을 타러 나가는데 와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만 안 불면 괜찮았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
그래서 신도림에서 1호선 급행으로 갈아탔는데 자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편하게 천안까지 잘 도착했고, 저는 혹시나 그 천안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지루할까봐 책도 한 권 챙겨갔는데 그런 생각할 새도 없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뚜주루는 천안역에서 걸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걸어야죠 그럼. 바람이 좀 차갑긴 했는데 못 걸어갈 정도는 아니어서 좀 열심히 걷다 보니까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뚜주루가 나오는데 이 오르막이 나와가지고 정말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뚜주루 건물을 보고 마음이 온순해졌다. 그래서 일단 지인이 추천해주신 거북이빵을 10개를 사고 싶었는데 5개씩 포장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사실 피자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싶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피자는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북이빵 10개랑 크로아상이랑 또 크림빵이랑 그 늘 제가 좋아하는 그 취향의 빵들 있잖아요. 크로아상 있으면 무조건 사고, 가능하면 빵집의 기본이라고 하는 생크림빵, 커스터드 크림빵, 뭐 소보로빵 요런 것들 제가 또 항시 처음 가는 빵집에서 사보는 그런 취향의 빵들을 몇 개 더 샀습니다. 근데 정말 빵을 사가지고 나올 때까진 괜찮았어. 근데 나오고 나서 기분이 너무 나빴던 게, 아니 방금까지 바람이 많이 불긴 했어도 눈은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빵을 3봉다리나 사가지고 이렇게 간담회장으로 가는데 고작 해야 10분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빵을 사들고 나오자마자 갑자기 눈보라가 옆으로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가로로 옆으로 눈이 거의 손뭉치 같은 눈들이 막 휘날리는데 저의 빵이 담긴 종이 가방들이 젖는 거예요. 와, 진짜 이 10분 걸어가는데 이것 좀 참아주지. 아, 정말 날씨 진짜 너무 미웠어요. 우산도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빵 봉투들이 젖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다급해져가지고 우산 꺼내가지고 빵 위주로 감싸서 이렇게 간담회장까지 소중히 가져와가지고 간담회장에서 만난 지인들이랑 또 나눠 먹었어요. 근데 거북이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는 순서대로, 저 아는 사람 순서대로 그냥 거북이 하나 드실래요? 이래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또 이제 저의 거북이빵을 받으신 지인분이 슈톨렌 호두과자, 그 학화 호두과자? 이것도 천안의 명물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또 나눠주셔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고요. 와,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뚜주루 거북이빵이랑 제가 커스터드 크림빵을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옆에 사람들 계속 먹어보라고 내가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아 진짜 더 사올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신나게 간식들을 나눠 먹고 간담회 참여를 했는데, 서울 간담회 이후로 되게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 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잘 들었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역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셨었는데 서울이랑 천안에 참여를 해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진 자료에 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뿌듯했고요. 정책위원장님 활동 보고를 듣는 중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의제를 끌고 가는 거는 여성의 당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당원 활동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2부에는 국장님 교육 잠깐 했고 3부에서는 Q&A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 익명으로 쓰는 질문들이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막 붙여서 그중에 이제 뜯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뭐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쓴 질문 2개를 다 읽어주셨습니다. 한 개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이가 없긴 한데, 뒤풀이 메뉴 뭔가요? 그날 네 천안에서 간담회 끝나고 식사하러 간다고 하길래 우리 뭐 먹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를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한 개는 이렇게 눈보라가 휘날리는 상황에 간담회 참여한 당원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냐 뭐 이런 거였는데, 야 진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보라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와, 토요일날 눈 내리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와, 눈이 올 수도 있다는 거는 일기예보를 봐서 알고 있었는데 이 옆으로 온다고는 말 안 했잖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눈이 가로로 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간담회장 바로 옆에 카페 잠깐 들렀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도 밖에 쳐다보면서 눈이 옆으로 온다고. 결국 그 옆으로 오는 눈들을 다 피하지 못한 당원분들이 정말 젖은 채로 간담회장에 모이시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말 다들 감기는 안 걸렸나 몰라요. 근데 제가 혹시나 또 감기 안 걸리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드린 빵을 먹고 힘내신 분도 계셨다고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근데 그 강력한 눈보라를 뚫고 왔던 저의 애착 우산이 부서졌습니다. 너무 아까워. 이거 다시 구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비싸서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이소 우산이거든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우산이었는데 이 디자인이 다시 안 나오는 것 같아. 예, 저랑 같이 다니신 분들은 제가 보라색 우산 들고 다니는 거 보셨을 텐데 디자인도 너무 그냥 체크 무늬일 뿐인데 그냥 너무 귀엽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이걸 몇 년째 제가 정말 가방에서 매일매일 뺀 적 없이 가지고 다녔던 우산인데 정말 장렬히 우산 대가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여튼 그렇게 간담회 끝나고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는 서울 돌아올 때에도 급행 시간이 맞으면 전철을 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기차 시간을 봤더니 원래는 2분 뒤에 출발이어서 탈 수 없었던 기차야. 이게 51분에 출발하는 차였는데 제가 시계를 봤을 때 49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5분 지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분 더하기 5분이면 7분의 여유가 생긴 거잖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결제를 했는데 되더라고, 결제가. 그래서 그 제 표를 확인을 했는데 입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입석도 어플 결제가 됐지? 제가 코레일톡 쓸 때까지만 해도 입석은 창구에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튼 그렇게 천안역까지 같이 온 일행들한테는 급하게 인사하고 이제 기차를 탔는데 제가 4호차에 식당 칸이 사라지고 입석 칸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기차를 안 타게 됐으니까 4호차 입석 칸이 굉장히 오랜만에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충전기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있고 마침 사람도 많이 없어 붐비지 않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돌아오니까 또 눈발이 살짝 날리긴 했는데 어차피 나의 애착 우산이 망가져서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눈 맞으면서 저벅저벅 집까지 걸어왔고요. 내가 타 지역에 가서 기력이 빠진 게 아니라 이놈의 날씨 때문에 기력이 다 빠졌어. 근데 사실 이럴까봐 제가 주중에 미리 녹음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또 미루고 앉았던 나를 탓해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일요일 오전까지 쭉 누워있다가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는 중이고요. 왜 또 일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지 이제 구구절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 제목이 뭡니까? 신년 타로 아닙니까? 타로 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죠. 예. 저 이제 타로를 봐준 친구는 저의 쉬지 않는 주둥아리 157회 비혼 호남 여성 모임 회차에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작가 유진님이신데요. 최강 굴착기라는 닉네임으로도 불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비호 톡방에서 저녁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타로를 봐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날은 조금 일찍 자고 싶어가지고 나 먼저 좀 봐주면 안 돼? 정말 감사하게도 일찍 봐주셨습니다. 유진님도 타로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셔서 연습 삼아 봐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저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점사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상담받는 느낌? 좀 위로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도 타로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기억력의 한계로 해석집에 있는 것처럼 막 줄줄 풀지는 못하고 이제 카드의 느낌만 조금 보는 편이었는데 타로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 방송에 나온 적에 있는 저의 친구인 마루님이랑 타로에 한참 불 붙었을 때가 벌써 한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아예 카드조차도 꺼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진님이 타로를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저도 제 수납함에 들어있었던 타로 책을 꺼내보게 됐어요. 정말 누가 봐도 손길 하나 타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유진님과 저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타로점을 봤는데요. 제가 어떤 숫자를 부르면 유진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카드를 대신 뽑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유진님이 첫 번째로 올해 뭔가 이루고 싶거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냐라고 물으셨는데,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뭐 해 먹고 사냐 거든요. 지금 당장 알바를 해서 먹고 살더라도 이게 평생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요즘처럼 평생 직장이 없는 사회 흐름을 생각하면 뭐든 해서 먹고 살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항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진득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안 되는 일이야 지금도 막 할 수 있어요. 꾸준히 그래 왔고, 한 30년 정도 이제 꾸준히 돈 안 되는 일은 많이 해왔죠. 그래서 유진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의 숫자를 부르라고 하셨고, 제가 부르는 숫자에 따라서 이제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을 생각하면서 한 장을 더 뽑아라. 네, 그렇게 뽑힌 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고, 저는 이제 타로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랑 제가 좋아하는 산호 작가님이 디자인하신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유진님이 쓰시는 거는 또 다른 디자인이더라고요. 타로 카드가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제 디자인 카드구나 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뽑힌 카드들 중에 어느 게 가장 눈에 띄냐 라고 묻더라고. 근데 제가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펜타클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카드를 쫙 펼쳐보면 그 안에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많이 있어요. 그게 펜타클 카드인데, 이게 뭐 재능을 뜻하기도 하고 재물운을 뜻하기도 하고, 이 카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카드를 매번 뽑는 것 치고는 재능이나 재물운이 크게 없다는 거를 늘 항상 언제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뽑은 카드들 중에서는 펜타클 카드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유진님이 카드를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혹시 3월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냐라고 물으셨고, 근데 달력을 보니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러버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3월에 되게 좋을 거라고 해주셨어요. 그 러버스 카드가 좀 타로 중에서는 제일 좋은 카드여가지고 타로 하시는 분들이 좀 부적같이 갖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네, 좋은 기운이 있대. 그래서 이제 러버스 카드가 나왔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1월에는 조금 권태로운 느낌이다가 2월부터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3, 4, 5, 6월까지는 엄청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상반기가 좋을 것 같다. 근데 6월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뽑힌 카드 중에 어떤 아저씨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앞으로 쭉쭉 가는 성향이 있다. 근데 이제 나무 자체가 일을 상징하는 거라 가지고 그때쯤에 일이 잘 될 것 같고, 뭐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의미의 카드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상반기에 일이 좀 잘 되다가 하반기에 또 힘들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상반기 하반기 상관없이 늘 힘든데요. 그리고 칼이 6개 있는 카드를 콕 집으면서 희미 주변에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희미가 그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냥 흘러가는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하는데, 내 손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죽어야지. 내가 남의 도움 빌려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너무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카드가 되게 맞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요.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손을 좀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도움 같은 거 좀 받고 사는 기분 같은 거를 좀 확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엄청 강한 욕구를 가지고 쭉쭉 밀고 나가면 잘 된다.
그리고 이제 전차카드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었는데 유진님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균형이나 평균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에 조금 놀랐고, 그리고 이제 뽑은 카드를 다시 속성대로 분류를 해서 보더니 메이저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게 아무래도 마이너 카드보다는 메이저 카드가 조금 강력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뭔가 기운이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카드가 되게 골고루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는 균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균형을 잘 잡아야 어디 한 군데에 눌러 앉아 있을 텐데 보통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좀 망가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굉장히 제가 늘 하는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1월이 좀 힘들고 2월에 펜타클이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카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펜타클이 늘 빠짐없이 나오는 것 치고는 별로 카드대로 가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했더니 그냥 돈줄이 끊기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대. 근데 그거는 또 그렇거든요. 제가 막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막 벌써부터 남한테 손 벌리고 뭐 빚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돈줄이 끊기진 않지만 항상 그 지옥의 샤브샤브를 당하면서 살고 있다. 와, 이제 진짜 죽겠다 싶을 때 취업이 된다거나 뭐 어딘가에서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환급이 들어온다거나 정말 간당간당한 샤브샤브처럼 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뽑은 카드 중에는 좋은 게 많았대요. 2026년 히미스타의 해가 되는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 잘 되는가, 내가 더 잘 되기 전에 나랑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항상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무엇을 돈벌이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일 쪽에서 20대, 30대 때는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았을 때 나중에 힘들면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다 거절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지금 그런 제의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나이 40이 되니까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나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나 그냥 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좋아하는 걸 할 걸 그랬다. 근데 결국 이것도 뒤늦은 후회고 이제는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잘하는 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잘하지만 하기 싫은 쪽의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 고민에 대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보자 해서 또 한 장을 뽑은 게 타워 카드였던 거예요. 탑 카드라고도 하는데 탑 카드가 보통 혼란, 충격, 파괴, 갑작스러운 변화, 통제력 상실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실 아까 12장을 먼저 뽑았을 때도 타워가 있었는데 그 타워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니까 난 좀 모른 척 했단 말이야. 근데 조언을 구하고자 마지막으로 뽑은 카드가 또 타워 카드가 나와버리니까 나 진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유진님의 해석이 좋았던 점은 사실 탑 카드는 누가 봐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카드인데 이거를 전세가 뒤바뀐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순간 나는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지. 물론 유진님이 의도한 그 의미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조금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주어졌던 기회들을 좀 많이 놓쳤던 게 아쉽다 보니까 이제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되면 이제 타워 카드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팟캐스트 얘기도 하게 됐는데 제가 무려 170회까지 펑크 없이 매주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제 혼자 하는 게 조금 지치기도 하고 뭐 큰 반응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조언 카드를 또 한번 뽑아보자. 와, 근데 이번에는 나무 막대기가 5개 있는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나무 5개 카드가 나온 걸 확인하자마자 제가 이야, 일이 많겠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부정적인 느낌의 일이 많겠네 였거든요. 좀 싸움이 많겠다. 요런 느낌으로 저는 한숨을 조금 쉬었는데 유진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라는 게 제가 혼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협업을 했을 때 갈등하고 조율하고 그런 과정들이 생길 것 같다.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게스트라는 생각이 번뜩 난다. 그래서 게스트들이랑 만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게스트가 빵꾸 난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저는 뭔가 안 맞을 때 조금 다투기도 해봐야 친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조심성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시작을 못 해가지고 차라리 시작을 하고 안 맞는 걸 맞춰보고 그렇게 게스트 섭외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겁쟁이 힘이 스타일 소심한 게스트 섭외가 문제였다. 뭐 하루아침에 그 성향이 어디에 가진 않겠지만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이야기를 위해서 게스트 섭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그렇게 무려 1시간이나 타로를 봐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유진님 얘기에 엄청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빨려 들어가는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유진님 타로점은 뭔가 점사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상담쌤이랑 얘기하는 것 같이 편하고 재밌었어요. 이 집이 진짜 타로 맛집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타로점 본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신년 운세는 지금 할까? 다음 주에 할까? 뭔가 되게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요까지 빨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검색창에다가 신년 운세라고 쳤고요. 성별 음력으로 해야지. 태어난 시, 그다음에 생년월일. 근데 요즘에 이렇게 생년월일 선택하는 거 너무 많이 올라가야 돼. 80년대생 저 위에까지 가야 된다고. 음력으로 했지. 운세 확인하기. 근데 여기 밑에 신년 운세는 2월까지 서비스되며 자세한 운세는 포춘8이에서 확인하세요. 운세 정보 화면 변경으로 생년월일 기억하기가 초기화되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설정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있어요. 포춘8이라는 곳이랑 콜라보를 했나봐요. 어쨌든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 총운 올 한 해는 생각이 많아지고 잡념이 많아서 하나에 집중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한 다른 여러 운들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1분 1초도 허투루 소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게으름과 친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저 충분히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별을 남자로 바꿔볼까? 와, 성별을 남자로 바꿨을 뿐인데 하늘을 밝게 비추는 햇살처럼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정감있게 사랑을 대할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덕분에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에 많은 고민 상담이 들어오거나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시작하면 가급적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릴 만큼 열정적인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남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운세가 바뀐다고요? 갑자기 하기가 되게 싫어지네. 다시 여성으로 바꿔서 어쨌든 제 걸 다시 읽어보면 이번 해에는 감정적으로 다소 불안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외롭게 느껴져 생활에 큰 만족감이 없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혼란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큰 변화를 하는 것보다 작은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득이 되는 한 해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에 또 한편으로는
올해는 전반보다 후반에 자신이 원하는 보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집안 창고에 쌀이 넘치고 경사가 많이 생깁니다. 좋은 기운이 후반에 몰려 있으니 연초에 무리한 욕심을 부린다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현실에 만족하고 과욕은 자제해야 합니다. 금전운, 올해 재물운을 보면 초반에는 다소 의욕이 떨어져 재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재물운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지만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의욕이 약하다고 관리까지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던 재운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입보다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늘 하는 얘기인데 저는 소비 욕구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저는 수입도 많지 않지만 지출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더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산을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데. 가능한 자산을 움직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유동성 있는 자금은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후반부부터는 재물 또는 투자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몰려오는 형국입니다. 이때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하반기에 뭔가 있다는 건데? 직장운! 이번 해에는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동료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들과 정보 교환이 많을수록 직업운이 상승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귀를 열고 입은 잠시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을 배우기 좋은 시기니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조직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조직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의 연봉이나 근무 조건보다는 조직 구성이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직장을 찾아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인 경험이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있는 자리가 다소 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을 축적할 만한 기회가 많다면 현재의 자리가 좋겠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 하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득이 되는데 가능한 연초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또 그렇네. 배울 것이 없다 하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득이 되는데 가능한 연초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 배울 것이 없는 자리이긴 해요. 단순히 그냥 돈벌이로 생각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배울 것은 없는 것 같고 근데 가능한 연초는 피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초가 한 1월 정도까지일까요? 1월에는 일단 좀 고민을 계속 해봐야겠네요. 건강운, 무기력한 마음이 많아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안한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바쁘게 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야 하는 한 해입니다. 혈압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쓰고 활동적인 운동보다는 정적인 운동을 권합니다. 이 필라테스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신년 운세 한 개만 방송으로 낼 생각이었을 때에는 정말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가지고 좀 한 30분 정도를 채워가지고 방송을 할까 했는데 일단 똑같은 생년월일 시에 남성이랑 여성으로 나오는 운세가 다른 거에서 굉장히 빈정이 상했고요. 뭐 결론적으로 2026년 총 운도 그냥 네가 잘하면 잘 된다. 네가 못하면 못 된다.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가지고 작년이랑 비슷하게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저는 아까 타로 카드에서 나왔던 그 변화의 국면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와서 저의 이런 답답한 성향?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가 와서 좀 두드려 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이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편집하고 오랜만에 꺼내놓은 타로카드 책을 좀 볼까 봐요. 제가 어제 눈 맞고 다녀가지고 감기 걸릴까봐 보일러를 좀 세게 틀어놨는데 지금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빨리 보일러를 좀 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여러분도 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요. 어제 만나 뵌 분 중에서 눈이 그렇게 오는데 옷을 엄청 얇게 입고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날씨에 맞는 옷
항시 잘 챙겨 입으시고 옷을 무겁게 입는 게 싫다. 그러면 목도리나 장갑이라도 꼭 챙겨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게 진짜 최선인 것 같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